안녕하십니까. 내과 신경과 의사 그리고 소설가 연규호입니다. 오늘은 뇌과학과 문학 이론 34회째 세미나를 하겠습니다. 넘버 34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플라톤과 칸트의 소우주 여행이라고 정했습니다. 플라톤과 칸트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우리 인류 역사상 철학에 있어서 고전 철학의 플라톤 그리고 근대 철학의 칸트, 이 두 분들에 관한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뇌과학에 관한 것, 뇌과학 가운데 인간의 기억과 영혼이라든지 기억, 생각 이러한 것을 갖다가 열심히 연구를 하고 그것을 발표하신 분들이 되게 플라톤과 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인간의 뇌는 소우주라고 거기에 비해서 또 우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특별히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론에서 그 가운데 특별히 인식론이라는 데서 보면은 인간의 기억에 대해서 뇌에서 어떻게 생각이 이루어지며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하는 것을 열심히 연구를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칸트에 관한 것을 조명하는 의미로 제가 이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주가 있습니다. 우주를 저는 유니버스라고 하는데 우주가 한 개만이 아니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멀티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지구와 같은 것, 우리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태양의 하나를 가지고 볼 때는 태양계라고 하죠. 태양계 속에는 수금, 지화, 목토, 천, 해명 그리고 한 개 더 별이 발견됐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별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이 별, 반짝이는 태양, 지구나 이런 것들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것이 붙박이별이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반대로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죠. 이와 같이 약 1000억 개의 태양계가 모이면은 그것을 우리가 은하계, 갤럭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하계. 그리고 이 1000억 개의 은하계가 모였을 때 그것을 우리가 우주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별이 몇 개가 있는가 하면은 1000억 개 곱하기 1000억 개의 별들, 태양계 같은 것이 1000억 개 곱하기 1000억 개가 있는데 아마 경단위가 될 겁니다. 그거는 제가 계산하기도 어려워서 그냥 써놨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그러면 이 은하계, 우주의 이 엄청난 우주에서는 대개 여행을 할 때 어떤 여행이 되는가 하면은 몇억 광년의 그러한 시간을 가지고 여행이 됩니다. 몇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빛의 속도가 엄청 빠른데 그것이 또 억광년이 엄청난 것이죠. 그것이 우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주와 대칭이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소우주, 마이크로버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마이크로 유니버스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뇌, 브레인이 소우주가 되겠습니다. 브레인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뇌 속에는 수없이 많은 기억을 품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억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세포에 들어있습니다. 엄밀히 치면은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에 시냅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사이에 기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의 뇌에는 몇 개의 뉴런이 있는가 하면 의식 기억을 만드는 시냅스가 몇 개가 있는가 하면 280억 개 곱하기 만, 그 숫자만큼의 시냅스가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기억을 의식 기억이라 합니다. 또 반대로 체세포, 우리 몸의 세포, 혈관이라든지
면역체라든지 근육이라든지 뼈 같은 곳에 세포가 몇 개 있는가 하면 60조가 있습니다. 60조. 60조에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하면 무의식기억이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무의식기억. 의식기억은 뭐고 무의식기억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의식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대뇌 속에 들어있으면서 우리 인간이 생각을 하고 말을 하게 해주는, 일을 해주는 것을 갖다가 의식기억이라고, 반대로 대뇌가 아닌 대뇌 하부의 뇌, 소뇌, 또 기저핵, 그리고 체세포, 이러한 것에 들어있는 기억을 무의식기억이라 합니다. 무의식기억은 크게 말하면 무엇인가 하면 정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정, 감성, 그리고 면역활동, 그리고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들, 이와 같은 것을 하는 것이 무의식기억인데, 무의식기억은 태어날 때부터 그 안에 DNA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이루어져서 항상 활동할 수 있도록 본능적으로 만들어져서 태어납니다. 반대로 의식기억은 태어날 때 대뇌 속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후에 경험을 통해서 기억을 만들고 기억이 모여서 나중에 지식이 되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우주 태양계를 갖다가 여행을 하려면은 우주선을 타고 나가겠죠. 그러나 반대로 소우주를 갖다 여행하려면은 좁은 머릿속으로 들어갈 때 CT 스캔이라든지 또는 바이올로지컬한 방법, 또 케미스트리 같은 방법을 통해서 여행이 이루어지는데, 놀랍게도 이 소우주의 여행은 단 0.25초에 끝납니다. 0.25초짜리의 여행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소우주, 뇌의 여행이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살아서 죽을 때까지 계속 여행이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우주를 여행할 때 그 우주 속에 들어가 있는 빛이라든지 또는 중성 미립자 같은 것들의 속도는 어마어마한 속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머릿속에서 여행할 때에는 이것이 어떠한 속도인가 하면은 전기처럼 뇌의 뉴런에서 다른 뉴런으로 연결될 때는 일렉트릭, 전기적인 속도로다가 운행을 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가 되겠죠. 이것이 우리가 여행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와 같이 소우주를 여행하는 것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뇌에 관한 지식이 조금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뇌에 관한 지식이 조금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뇌가 되겠습니다. 뇌를 갖다가 제가 여러 차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더니 이해를 하기가 힘들어 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주 쉽게 이렇게 두 개의 그림을 만들어 봤습니다. 첫째는 왼편 쪽에 보이는 이것이 인간의 머리입니다. 머리가 있는데 이렇게 두 개의 골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눈이 여기 달려 있고, 그리고 이것이 코가 되겠습니다. 코. 이것이 입안이 되고 여기 혀가 되겠습니다. 숨을 쉴 때 이렇게 숨이 들어오고, 밥을 먹으면 이렇게 나겠죠. 말을 할 때는 턱을 통해서 나오겠죠. 콧구멍을 통해서 냄새를 맡고 하겠습니다. 또 눈이 여기 있는데 눈을 통해서 보고 듣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혓바닥을 통해서 미각, 맛을 알 수가 있고, 이 피부를 통해서 우리 촉각적인 감각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것이 소위 말하는 해골이죠. 해골인데, 해골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 해골과 이 바깥에 인간 세상과를 보는 방법은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눈의 구멍, 코의 구멍, 그리고 입의 구멍,
그리고 귓구멍도 또 있습니다. 귓구멍. 이 구멍을 통했는데 바깥에서 본 것과 또 맛을 본 것, 또 냄새를 맡은 것, 요 신경세포가 전부 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말초신경, 말초감각신경이라고 합니다. 말초감각신경. 요 말초신경은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은 요 밑에 빨갛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소위 말하는 대뇌 하부에 내라고 합니다. 요거 여기 측두엽을 베끼고 보면은 요와 같이 이렇게 빨갛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대뇌 하부에 내라고 합니다. 대뇌 하부에 내라고 하고 요 위에 이렇게 있는 이 부분, 이 전체를 갖다가 대뇌라고 부르고 이걸 소뇌, 그다음에 척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벽이 있습니다. 이걸 잃어버리시고 대뇌 하부의 뇌와 그리고 대뇌 전체 이렇게를 크게 두로 나눕니다. 소뇌도 잃어버리시고 인간의 뇌는 크게 대뇌와 대뇌 하부의 뇌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옆에 보시면은 대뇌 이렇게 있는 것이 대뇌고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것이 대뇌 하부의 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위에는 대뇌. 대뇌는 뇌 전체의 85%가 되고 대뇌 하부의 뇌는 7%밖에 안 되고 소뇌가 8%입니다. 근데 소뇌를 빼고 대뇌 하부의 뇌와 대뇌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건 옆에서 본 것입니다. 옆에서 본 것인데 원래는 뇌가 둥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둥그렇게 돼 있는 건데 보시겠습니다. 잠깐만. 보시면은 여기 뇌가 이렇게 있습니다. 뇌가 있는데 아기 앞에서 보는 것입니다. 이게 전체가 뇌고 이렇게 보이는 이 부분이 대뇌고 요것이 대뇌 하부의 뇌입니다. 이거 소뇌고. 근데 요 앞에서 보이는 이 대뇌가 양쪽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오른쪽, 왼쪽 양쪽으로 돼 있는데 인간에는 공교롭게도 양쪽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대부분의 경우는 왼쪽 뇌가 우성이 돼서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다 전체를 갖다가 통괄하게 됩니다. 같이 일어나지만은 왜 그런가 하면 말을 하는 부분이 왼쪽 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반을 잘라가지고 보면서 옆으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보인 이 부분이 대뇌가 되겠습니다. 요 전체 대뇌, 요거 한쪽을 여기서 본 거죠. 그리고 요 밑에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대뇌 하부의 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대뇌와 대뇌 하부로 나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지금 말씀인 것처럼 그 뇌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아까 설명을 잠깐 들었지만은 이렇게 해서 이것이 아나토미컬 눈에 보이는 뇌에 되겠습니다. 대개 이거는 어디서 하냐면 의과대학에서는 이렇게 배웁니다. 의과대학에서는 요 전체 대뇌고 대뇌 하부의 뇌다. 대뇌는 무엇을 하는가 하면 요 앞에 있는 이 부분, 요 앞에 있는 부분을 전두엽이라고 부릅니다. 전두엽. 그리고 요 뒤에 있는 것, 파랗게 되어 있는 이 부분, 이 전체를 갖다가 감각의 뇌 가운데 요걸 두정엽이라 하고 여기를 두정엽, 후두엽, 측두엽이라 합니다. 요 세 가지는 뭐냐면 감각신경의 뇌가 되겠습니다. 요 전두엽 이 전체는 뭐냐면 운동신경의 뇌가 되겠습니다. 운동신경은 뭐고 감각신경 뭐냐? 이게 다릅니다. 감각신경이라는 것은 받아가지고 운동신경에 전달을 해주는 그런 신경이 되겠습니다. 운동신경은 무엇인가 하면은 감각신경에 서 받아들인 것을 정보를 해석을 하고 이용을 하고 그걸 갖다가 실행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각신경의 뇌는 바깥에서 들어온 것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반대로 운동신경의 뇌는 받아들인 그 정보를 분석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을 만드는 것은 대개 운동신경의 뇌, 전두엽에서 만들고 이 감각신경의 뇌는 만드는 기억을 여기서 만들고 하는 건 하지만은 저장도 여기서 합니다. 만드는 행위는 전두엽에서 합니다. 왜? 운동신경이니까. 이 뒤에 있는 것은 감각신경이기 때문에 저장을 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전두엽은
두 개로 나눠가지고 앞에 있는 이 부분을 전전두엽이라고 봅니다. 전전두엽. 그리고 전두엽 가운데 남아있는 이 부분, 요거를 전두엽 운동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두엽하면 전체가 되지만은 워낙 인간은 전전두엽이 발달했기 때문에 전전두엽, 그리고 이것을 갖다 전두엽 운동이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두엽은 크게 두 개로 나누는데 요 앞에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순수한 전전두엽, 기억하고 생각하고 말을 하고 하는 것을 하는 부분이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옆에 있는 이것도 역시 전전두엽입니다. 원래는 요 앞에 있는 이것이 전전두엽에 해당되고 요 뒤에 있는 것은 요 뒤에 이렇게 뒤에 있는 이 부분, 이건 측두엽의 전두엽입니다. 측두엽에는 변연계라고 합니다. 변연계. 근데 이 측두엽에 있는 변연계 가운데 요 편도체는 감정이기 때문에 감성의 뇌로 편입이 되고, 여기는 해마는 기억을 만들고 하는 전전두엽의 일을 하기 때문에 요를 타고 들어와서 여기 만들 때는 요 해마는 전전두엽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편도체는 이 대뇌 하부에 들어가게 되죠. 그럼 이 부분은 남는 요 부분이 전전두엽인데, 그 가운데 요 앞에 보이는 요 부분은 순수하게 이 뇌의 가장 중심부가 돼가지고 인지기능, 코그니션을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뭐라면 기억을 만들고 기억을 저장하고 또 모방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이 앞에 있는 전전두엽인데, 그것을 제가 인지기능의 전전두엽이라고 했습니다. 인지기능의 뇌. 그리고 요 변연계 전전두엽, 요거는 전전두엽에 들어가는데 변연계에 속합니다. 그래서 하나로 합쳐서 전전두엽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전전두엽, 인지기능의 전전두엽, 요 부분은 정서기능의 전전두엽이 되겠습니다. 정서기능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이 밑에 있는 대뇌 하부에 내는 이것은 무의식 기억으로 되어 있는데 감성과 감정입니다. 이 감성과 감정은 항상 위로 올라옵니다. 위로 올라와서 여기에 있는 인지기능과 같이 행동하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이 인지기능에서는 이걸 갖다가 억제시키는 것, 충동, 감정을 억제시키는데, 여기에서 만나가지고 이 감성을 여기서 억제시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엇이 만들어가면은 결국 감성이 트레인이 돼가지고 정서라고 하는 것이, 어펙션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다 정서의 뇌를 따로 분리시켜가지고 요 앞에 있는 부분은 정서 A, 도덕, 양심과 같은 것은 여기서 일어나고, 사랑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하는 것은 B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요 인지기능, 요 부분은 순수하게 말과 생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칸트에 해당돼서 칸트의 뇌라고 이름을 붙였고, 요 앞에 있는 부분은 칸트가 말하는 실천 이성 비판, 그것이 뭐냐면 도덕관념, 양심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플라톤의 뇌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리고 요 뒤에 있는 이 부분은 칸트의 이론에 의하면은 판단 이성 비판이 되겠습니다. 뭐냐면 미학적인 것, 진선, 아름다운 걸 추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선미, 진을 말하는 것이 인지기능, 순수 인지기능, 그리고 선을 말하는 도덕 양심, 이것이 정서 A, 플라톤의 뇌, 그리고 미, 뷰티,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뭔가 하면 역시 사랑이라든지 예술 같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인지기능, 정서기능, 이 두 개하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인지와 정서를 이걸 가지고 바깥으로다가 액션을 해주는 부분이 운동의 뇌가 되겠습니다. 운동의 뇌. 그래서 크게 치면은 인간의 뇌는 인지기능과 정서기능의 뇌, 그리고 운동기능의 뇌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보조하는 것이 기억을 저장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밑에는 감성의 뇌. 감성의 뇌가 항상 올라와가지고 여기에서 정서를 만들어주는데, 다시 언제 시간을 만들겠지만은 감성의 뇌는 일시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생각나는 겁니다. 금방 나왔다가 사라져 버립니다. 느낌이 있다가 없어집니다.
감정이 있다가 없어집니다. 공포라든지 서프라이즈, 놀람이라든지 행복한 감정, 슬픈 감정은 잠깐 나타났다가 저 억제를 받으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꾸 반복이 되는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트레인이 된 감성은 정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행복, 해피니스라든지 좀 스트레스에 해당 한이라든지 사랑 같은 것 이런 것은 여기에서 되는 것이고 여기에 도덕, 양심, 중독, 윤리 같은 것은 여기 정서에 비에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보다도 인지기능에서 뭐냐면 순수하게 인지 활동을 하는데 뇌의 중심 부분이죠. 첫째는 우리 몸 전체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일을 여기서 합니다.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이 기억을 만들고 개념을 만들고 생각을 만드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메타인지라서 계획을 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것, 그리고 모방을 하는 것, 이것이 순수인지가 되겠고, 요 정서인지는 충동과 감정의 억제로 인해서 여기서 이 감정을 억눌러주는 일, 요 전체를 다 합쳐서 인지기능 하지만은 특별히 이것만 따로 떼가지고 저는 정서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뇌의 3대 기능은 인지기능, 정서기능, 그리고 운동기능이 되겠습니다. 정서기능은 자연적으로 이 감성기능에 연결이 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3대 기능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지기능은 전전두엽에 해당되는데 순수한 전전두엽, 그리고 정서기능은 전전두엽에 해당되는데 변연계에 해당되는 전전두엽입니다. 그리고 운동에는 전두엽의 나머지 부분, 이 가운데 근육 운동, 얼굴 운동, 그리고 말을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강 아나토미, 해부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실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으로 본 것이 어디로 들어오냐면 대뇌 하부로 들어옵니다. 시상이라죠. 이 시상으로 들어온 다음에 어떻게 되면 감각의 뇌로다가 보내집니다. 감각의 뇌. 보는 것, 듣는 것, 그다음에 만지는 것. 보내준 그 감각을 보내는데 요 바깥에 있는 부분, 요걸 갖다가 프라이머리 감각의 뇌라고 합니다. 프라이머리 뉴런, 1차 뉴런에 합니다. 1차 뉴런은 시상하부, 대뇌하부의 뇌나 또는 말초신경처럼 감각신경에 해당됩니다. 그럼 여기서 받아들인 그 정보를 측두엽에 있는 변연계, 이 안에 변연계로 보내준 변연계 것이 어디로 전달해 주냐면은 인지기능이네, 일로 보내줍니다. 전전두엽에 인지기능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내준 정보가 여기에서 형상이 됩니다. 그래서 바깥에 본 것이 여기서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칸트가 말하는 것이 뭐냐면 바깥에서 본 사물이 우리 뇌에서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이냐? 형상화가 돼가지고 여기 보이는 것이 그대로 싹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산산분해가 돼가지고 들어와서 여기에서 다시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액션을 하고 다시 저장을 시키는데, 그러면 들어와 있는 형상을 어떻게 알아맞추느냐, 이것이 바깥에 있는 거고 어떻게 같은 것을 알아맞추느냐 할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추론이라 하는 방법을 쓰고, 그리고 그 추론을 한 것을 갖다 개념이라고 하는데 그 개념을 다시 상상을 하는 것이 우리 말하면 소위 2차 뉴런인데 2차 의식이 되겠습니다. 요 기본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다시 듣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제 지식으로 우리 뇌는 기억으로 꽉 차 있다. 기억이 언제 발견되고 한 것은 다른 시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기억으로 꽉 차 있는데, 그래서 대뇌에는 기억이 꽉 차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후천적으로 들어온 뇌,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기억이다. 그래서 그것을 이성의 뇌라고 하고, 그리고 대뇌 하부의 뇌, 편도체에는 뭐가 있냐면 날 때부터 들어있는 기억, 그걸 갖다가 감성의 뇌,
이 날 때부터 들어있는 그 기억을 칸트나 철학자들은 선험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선험적 경험. 그리고 이성애내 이 뒤에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후천적인 기억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말초신경이 들어있고 안으로 들어오면 중추신경이라고 합니다. 중추신경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 바깥에 눈을 통해서 코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전부 다 어디로 들어오냐? 대뇌 하부에는 들어옵니다. 이게 들어와 가지고 들어올 때 여기까지를 말초신경인데 감각신경이라 이런 얘기. 감각.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감각의 내로 들어가 가지고 다시 들어와 해마를 통해 가지고 인지기능에서 이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낸 다음에 이게 뭐다 하는 것을 갖다가 알아낸 다음에 운동신경으로 이 운동신경을 보낸 다음에 운동신경에서 이것을 바깥으로 실행을 하려고 보낼 때 어떻게 보내느냐? 다시 이렇게 내려와서 죄송합니다. 다시 여기로 내려와서 아까 들어왔던 게 눈으로 나가고 코로도 나가고 나가는데 들어왔던 감각은 안 되겠죠. 운동신경으로 나갑니다. 운동신경이라면 페이셜, 안면 근육, 그다음에 얼룩나면 텅, 말을 하는 것, 말을 하는 운동신경, 그리고 근육신경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내보낸 다음에 그 기억을 갖다 저장을 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저장을 시켰는데 이것이 개념적이냐, 1차 의식이냐, 2차 의식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 의식이 뭐고 2차 의식이 뭔가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을 알았는데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연합신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합신경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아까 이 대뇌 감각신경이 있는데 이 가운데 바깥 부분에 있는 부분 약 10%밖에 안 됩니다. 요거는 감각신경이고 여기는 운동신경인데 요 안에 있는 것은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을 겸하고 있는 연합신경이라 합니다. 연합신경, 연합뉴런. 요 연합뉴런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개념 1차 의식에서 상상이 되는 2차 의식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2차 의식을 만드는 연합뉴런이라는 건 이 안에 들어있다 하는 것은 저장도 되고 모든 것이 다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경의 흐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각신경에서 운동신경으로 합니다. 마치 전기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는 것처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인 것이 바꿔지는 경우는 어떻게 돼? 합선이 된다고 그러죠. 감각신경이 운동신경으로 하는 것이 거꾸로 하는 경우에 합선이 되죠. 합선이 될 때 무엇이라고 하면 에필랩시, 간질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말초신경은 전달해 주는 것, 중추신경은 그 안에서 이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맞추고 행동을 하는 것을 중추신경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플라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플라톤은 인간의 기억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기억이라는 것이 있다. 인간의 기억이라는 것이 있고 영혼이라는 것도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기억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한다는 건 몰랐습니다. 그러나 기억 가운데 아주 많은 기억, 순수한 기억들을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개념,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는 세상은 철학의 세계가 되었고 거짓말이 없는 아이디어한 세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데아라는 생각 그뿐만 아니라 상상이라고 하는 생각이 더 있다. 생각이기 때문에 예술이 생기고 그리고 인간의 즐거움과 쾌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는 감정을 느낄 수가 있는 그런 것을 갖다가 미학이라고 했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거기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생각이 어떻게 지나왔는가 하면 데카르트에서 왔을 때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머릿속에는 태어날 때부터 선험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억이 있다
하늘에서 내려준 기억이 있다. 그것을 가지고 인간이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갖다 선험적 또는 합리적 철학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국에서 있는 존 럭크라든지 휴먼 말하기를 아니다. 이 처음에부터 기억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기억은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플라톤의 생각이나 아리스토텔의 생각이나 그리고 존 록이나 휴먼과 그리고 데카르트 생각인 반반씩이 맞았습니다. 반반씩.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은 태어날 때 대뇌 속에는 기억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들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것이 저희 말하면 경험론이 맞습니다. 그러나 대뇌 하부에나 최세포 이런 전체에는 DNA에서 만들어진 기억이 무의식 기억이 날 때부터 꽉 차 있습니다.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무의식 기억과 다른 사람의 무의식 기억은 거의 같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거 이게 다 무의식 기억입니다. 날 때부터 안에서 이미 배워있던 기억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내가 보는 것과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은 거의 같습니다. 왜? 감각의 뇌는 DNA에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습니다. 가시광선은 가시광선만 보이는 것이고 가청 영역만 또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각의 뇌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들어있는 선험적인 뇌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너와 나 사이에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감성을 이용한 것이 소위 말하면 서정적인 시가 되겠죠. 오케이? 그렇게 아시고. 그러면 칸트는 뭘 했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 칸트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이론들을 종합을 해서 하나로 뭉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칸트를 갖다 저수지라고 부르죠. 저수지로 모든 것이 들어왔고 다시 저수지에서 나가게 됐습니다. 그걸 갖다 쓴 것이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론. 이것은 뭐냐면 주로 인식론이라 가지고 어떻게 기억이 만들고 지식이 만들어지는 걸 갖다가 논한 것이 순수 이성 비판론이고, 실천 이성 비판론이라는 것은 어떻게 도덕적으로 인간이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 양심에 관한 것. 그리고 판단 이성 비판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감정을 이해하는가, 소위 말하는 미학이라고 되겠죠. 이걸 다시 한번 여러분에 보여주면은 이게 되겠습니다. 인지 기능에서 일어나는 걸 다 소위 순수 이성 비판론. 그리고 정서 A, 플라톤의 내죠. 정서 A에서 다루는 것이 실천 이성 비판론. 정서 B, 미학, 사랑, 그 감성에 관한 것을 논한 것이 판단 이성 비판론. 그래서 칸트가 얘기한 것은 요 세 개, 전전두엽에서 일어나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요 전전두엽에서 일어나는 이 일은 요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다 말과 운동을 통해서 바깥으로 표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이 칸트의 생각을 갖다가 집대성하고 구체적으로 뇌과학적으로 설명을 한 것이 1995년 에델만에 의해서 생긴 뇌과학과 마음의 세계에서 1차 의식과 2차 의식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런 지식을 가지고 다시 한번 플라톤과 칸트가 뇌 속으로 여행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1년 칸트는, 요 도표가 되어 있습니다. 칸트는 인간의 머리 바깥에 있는 사물, 대상 또는 자연, 이와 같은 것이 어떻게 우리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인지 기능에 들어가서 이 안에서 사물이 되느냐.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 본 것이 직접 우리 머릿속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바깥에서 본 이 사물, 사과. 칸트는 사과를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빨간 사과를 봤을 때 빨간 사과 그냥 뇌로 갑자기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 보는 사과를 우리는 한꺼번에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느냐? 눈으로 봅니다. 볼 때
눈에서 볼 때는 그 눈에 사과의 색깔을 보고 형태를 보고 또 어떤 입체적인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걸 따로따로 봐가지고 그리고 그 사물 주위에 있는 다른 것들도 보고 그리고 소리가 들리면 소리도 보고 또 사과를 먹는 것을 봤을 때는 먹는 소리 같은 것이 들어가는데요. 그러한 것이 우리 인간의 오감각,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으로 되는데 이 5가지 감각 가운데 거의 75%가 시각에 해당됩니다. 우리 인간은 시각으로 봐서 이렇게 인지 기능을 하는 것이 75%입니다. 청각에 의한 것이 좀 더 많겠죠. 그러나 동물은 달라요. 동물은 어떤 건 청각이 예민하고 어떤 건 후각.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하여튼 이렇게 말초 신경으로 통해서 들어온 이 정보, 그 하나하나 떨어져 있는 것, 빨간 사과를 봤는데 빨간 사과의 색깔과 또 모양, 또 꼭다리, 뭐 이런 걸 따로따로 전부 다 분해해서 보인 상태로 그걸 갖다 정보라고 합니다. 그 정보가 우리 몸으로 들어와가지고 어디로 들어오냐? 중추신경의 제일 밑에 있는 대뇌 하부엔의 시상으로 들어옵니다. 시상으로 들어오면은 이 시상은 대뇌 하부엔에서 대뇌 쪽으로 옮겨주는 일을 합니다. 어떻게 옮겨주냐? 대뇌 감각에내, 아까 말한 감각에내 10%에 해당되는 감각 신경세포로 보내집니다. 후두엽, 축두엽, 두정엽으로 보내주면은 여기에서 받은 그 감각, 여기서까지 들어오는데 얼마 걸리면 되게 0.1초가 해당됩니다. 0.1초. 여기에서 들어온 이것이 해마를 거쳐가지고 해마가 어디로 보내냐면 드디어 운동신경의 영역으로 보낸다. 운동신경의 영역 어디냐면 인지기능, 전전두엽으로 보냅니다. 전전두엽에 어디로 보내냐면 순수 인지기능, 인지기능 1, 2, 이거는 정서 인지기능. 순수 인지기능으로 보내게 되면은 여기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여기 들어왔던 그 정보들이 여기 대개 0.25초가 됩니다. 여기까지 오면. 그러면 들어왔던 그 색깔, 형태 이런 것이 하나로 조립을 합니다. 조립을 해서 여기서 모양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모양을 만드는 걸 형상화한다고 합니다. 형상화. 칸트는 형상화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깥에서 본 사과와 여기서 형상된 사과는 다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감각신경세포는 가능한 한 있는 그대로를 전달합니다. 왜? DNA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무의식 기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 형상, 여기 사과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과라는 것을 인지기능에 내가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위안은 깜깜해요. 이게 이 바깥에 눈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밝은 세상이지만은 깜깜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형상을 어떻게 알아내느냐 이런 얘기예요. 여기 만드는 건 가능한 한 사물과 똑같이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똑같하게. 가능한 한 똑같이. 어떤 형태가 없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이 사물을 갖다가 우리가 뭐냐면 형상 또는 기억이라고 합니다. 기억이라고. 이거를 어떻게 알아맞추느냐 하는 건데 알아맞추는 것을 갖다가 게싱을 해서 알아맞춥니다. 어떻게 게싱을 하는가 하면은 여기 들어와 있는 형상과 형상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오케이. 이걸 다시 한번 보면은 지금 바깥에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해마를 거쳐가 들어와서 이 전전두엽에서 바로 인지해내죠. 여기에서 사과가 형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맞추려면 어떻게 맞춘가 하면은 신기하게도 추측을 하는데 어떻게 추측하냐면 옛날에 보았던 모양과 같은 것을 찾아내는데 어디 있느냐면 이 기억에 내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저장되어 있는 걸 갖다가 끄집어냅니다. 이렇게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이것이 빨간 장미가 들어왔는데 여기에 빨간 장미, 파란 장미 같은 것이 끄집어내가지고 일로 나오면은 비교를 해가지고 추측을 한 거죠. 해가지고 알아맞혀서 이것이 장미다 하고 맞춰냅니다. 그렇게 맞춰내는 걸 갖다가 추론이라고 합니다. 추론.
inference, 추론을 하는데 대개 귀납법적인 추론, 연역법인 추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건 뭐냐? 여기에 파이버가 있습니다. 이게 여기까지는 운동신경이고 여기는 감각신경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감각신경에서는 운동신경을 한다 그랬습니다. 감각신경, 1차 감각신경은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얼로 들어가는 해마로 해서 운동신경으로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감각, 운동. 그런데 운동에서 감각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요 안에 2차 뉴런, 연합 뉴런이라는 것이 있는데, 연합 뉴런은 감각신경의 뇌에 들어있지만은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만들어진 신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있는 걸 하나 끄집어내서 알아맞혀내가지고, 아, 이것이 장미다 하고 알아맞힌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이 어디로 보내면 운동신경으로 보내가지고, 장미니까 장미를 꺾어라, 뭐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운동, 액션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그 장미는 다시 저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저장되느냐? 싱글, 하나의 스냅 사진처럼 저장을 하게 됐습니다. 저장을 하는 부분이 여기다 저장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까지 되는 걸 갖다가 1차 의식이라 합니다. 1차 의식. 왜 그런가 하면 여기서 만들어진 기억이나 이 같은 기억, 똑같은 기억들이 모여가지고 더 커지면 개념이 됩니다. 더 큰 개념이 똑같은 게 모이면 지식이 됩니다.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차 의식은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참과 비슷합니다. 진리. 바깥에 있는 것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true다. 진리다. 그래서 이 가운데 이미지가 있는 것을 갖다가 개념이라고, 이미지가 없이 만들어진 것을 관념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거의 80%가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용을 합니다. 이용을 할 때 어떻게 이용하냐면 이 안에 있는 개념을 다시 불러내가지고 여기서 불러낸 다음에 상상에 의해서 상상의 모티베이션을 주로 정서피에서 오는데, 그것이 상상하는 모티베이션을 주게 되면은 하나의 개념 하나를 또 다른 개념과 만나서 이번에는 어소시에이트, 연합 뉴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다른 것으로 만들어낸다. 완전히 다른 것으로. 그걸 상상이라고 합니다. 상상하는 걸, 그러니까 이걸 2차 의식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발견한 것이 누구냐? 에델만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플라톤이 말했던 것을 그 다음에 에델만에 대한 것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다시 돌아와가지고 본론 들어와가지고, 그러면 플라톤은 칸트나 플라톤이 몰랐던 뭐냐면 이와 같은 신경 지식은 몰랐을 겁니다. 감각신경이 어떻게 가는 거, 운동신경이 어떻게 가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해서 추론이 되는가 하는 것은 몰랐을 것입니다. 이건 잘 모르지만은 뇌 속에서 기억이 만들어지는데 변하지 않는 것이 개념이다. 근데 이것을 갖다 다시 모방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소위 말하면 상상이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을 모방하는 것을 갖다가 상상이라는데, 요와 같은 것을 이것을 모르지만은 개념과 상상을 가지고 지금까지 철학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온 것입니다. 이 개념에 변하지 않는 개념을 순속에 잘 이용한 것이 철학이 되는 것이고 과학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기 있는 개념을 가지고 다르게 만들어내는 것, 상상을 하는 것, 이것이 소위 말하면 예술의 세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누가 발견했는가 하면은 제랄드 에델만이 요거를 만들어가지고 요까지를 1차 의식이라고, 그걸 2차 의식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것이 1995년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컴퓨터에 비교를 하게 되면 1차 의식까지 하나의 개념, 있는 그대로 된 기억을 만들어내는 것. 그러니까 들어간 데이터에서 일정한 개념이 나오는 것. 그것이 소위 말하면 머신러닝이 되겠죠. 머신러닝. 그러나 반대로
이 머신 러닝에다가 다른 하나의 또 채널을 갖다가 연결시킨 것이 거기서 나오는 것은 더 많은 것이 나올 때 그걸 갖다 소위 딥 러닝이라고 해요. 딥 러닝. 그래서 1차 의식과 2차 의식, 머신 러닝, 딥 러닝에 해당되겠습니다. 이것도 다른 기회에 또 제가 다른 서브젝트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반대로 또 이렇게 시상이 대뇌 하부는 감성, 감정이라고 하는데 이 감정과 감성, 욕망, 느낌이 여기에 어떻게 작용을 해주냐, 또 여기에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내용물이 서사적이 되거나 서정적이 되거나 아니면 정서적인 것으로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에델만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에델만은 제가 살고 있는 이 남가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조금 내려가면은 산디아고가 있습니다. 산디아고 그 입구에 보시면은 스크립스라고 하는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에 뇌과학 센터가 있는데 여기에서 에델만은 약 40년 동안 의식에 관한 것을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에델만은 노벨상을 받았는데 뭘 받는가 하면 면역 이론을 가지고 받았는데 면역 이론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것이 의식이다 해서 40년 동안 연구한 것이 이 인간의 의식 활동입니다. 그래서 칸트가 말한 그 내용을 전부 다 이렇게 도표로 만들어낸 것, 그것이 1차 의식과 2차 의식인데 이걸 제가 조금 더 모디파이 해가지고 더 알기 쉽게 문학에 작용하려고 한 것이 1차 의식과 2차 의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제가 1차 의식과 2차 의식을 말씀드리겠지만 1차 의식에 보면은 대개 기억, 자각, 자, 경험자라고 하죠. 의식이 생기고 이때 보면 여기 생각과 모방, 경고, 계획을 하는 것이 되는데 이 개념을 다시 이용해서 이걸 갖다가 유추하는 것. 유추하는 건 상상한다고 합니다. 착상, 상상, 상상하는 것을 유추라고 하는데 유추할 때, 상상을 할 때는 대개 가능한 한 감각적인 상상을 합니다. 이 감각적인 상상. 오감각을 이용해가지고 상상을 많이 하게 되죠. 구체적인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 상상을 해서 나오는 것이 설명하는 상상 또는 창조적인 상상 또 하나는 연관된 상상 이렇게 상상을 해서 나온 것을 갖다가 글과 말로 표현할 때 이 개념을 말과 글로 표현할 때는 단순한 서술로서 표현이 됩니다. 서술로서. 에피소딕 메모리 서술로 되지만은 상상을 한 것, 이렇게 이건 묘사를 하기 때문에 descriptive, 다른 말로 semantic, 의미 기억으로 기록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문학에 관한 것, 어떻게 묘사가 되는가 하는 문학에 관한 것을 설명할 때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요 근래 와서는 이 우주여행, 이 소우주여행인데 이거에 대해서 많은 퀀텀 물리학자들은 다른 이론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것이 지금까지 공인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칸트와 플라톤은 이 뇌의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모르지만은 그 양반은 여기에서 들어와 가지고 뇌 속에서 이렇게 개념이 만들어지고 또 상상이 만들어지고 해서 말로 나와가지고 우리가 활동하고 글로 쓰고 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념을 발달시킨 것이 철학이고 개념을 갖다 상상, 유출해가지고 발달시킨 것이 문학이다 하는 것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미 알았습니다. 그걸 갖다가 칸트는 종합을 했고 그리고 에델만이 1995년에 스크립스원에서 연구하신 노벨상 의학자가 1995년에 그것을 발표한 것이 요 근래 얼마 되지 않는 일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아주 좀 재미있는 말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또는 칸트는 어떻게 우주여행, 소우주여행을 했을까 하는 걸 흥미본의로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번에는 좀 더 사이언티픽하게 어떻게 해서 추론이 되고 어떻게 해서 유추가 생기는가, 추론이라는 건 어떻게 해서 추론이 되고 어떻게 해서 유추가 생기는가, 그 결과는 어떤 결과가 되는가 하는 것을 또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잠시 공유를 중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플라톤과 칸트가 어떻게 과거에 생각한 걸 갖다가 그러니까 뇌과학을 모르는 상태에서 뇌과학을 아는 20세기, 21세기에서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는 것을 좀 잘 말씀드리는데 한 시간 한 시간마다 제가 감각신경세포는 뭐고 운동신경세포는 뭐고 또 이 감각과 운동신경세포가 종합되어 있는 연합뉴런은 무엇일까? 왜 이것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그 사물의 형상이 똑같아야 되는가? 똑같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문제. 똑같이 만들어진 그 개념 사물을 가지고 다른 것으로 바꿔주는 것. 그걸 갖다 2차 의식하는데 그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일단 첫 시간을 마치고 34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